이번 시간은 접사 렌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세서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접사 렌즈 대용품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접사 렌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죠. 근데 뭐 접사 렌즈 자체도 제가 뭐 특정한 렌즈가 굉장히 싸서 망설이다가 샀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사 렌즈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렌즈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런 번거로운 대용품들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브랜드, 만약에 캐논이나 뭐 이렇게 정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의 접사 렌즈들은 뭐 다른 렌즈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지불하기보단 저는 항상 좀 가성비 높은 사진을 원합니다. 무조건 좋은 렌즈, 비싼 렌즈를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물론 돈이 질리도록 많아가지고 뭐 쓰기가 바쁠 정도로 돈이 많다라고 하면 뭐 어떤 렌즈, 어떤 카메라,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구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취미 활동보다도 최근에는 사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령껏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면 남들한테 뭐 남들이 얘기하는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요 접사 렌즈 대용품도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렌즈를 구입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간단한 액세서리를 구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접사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접사 렌즈의 접사 렌즈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접사링 익스텐션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걸 지금 디지털 카메라, 전자식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접사링도 있는데 요건 아주 오래전에 학원할 때 촬영해 놓은 그 자료 사진이라 완전히 그 기계식입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접사링인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여기 이런 접사링 여기 이렇게 접점이 있죠. 전자식 카메라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자료 사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저도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귀찮아져가지고 뭐 간단하게 촬영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안 하고 그냥 옛날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요즘 나오는 디지털 접사링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하고 생긴 게 틀리다라고 그래서 그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사링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세 개가 한 조예요. 세 개가 한 조입니다. 그래서 렌즈하고 바디 중간에 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끼는 렌즈는 일반 렌즈를 사용하셔도 돼요. 요 접사 비율에 따라서 세 개를 한 번에 껴서 사용해도 되고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얇은 거 하나 껴도 되고 중간 거 껴도 되고 제일 굵은 거 껴도 되고 아니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껴도 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렌즈하고 바디 중간에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인데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수동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동 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수동으로 사용하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건 있지만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손도 자꾸 써줘야 됩니다. 머리도 자꾸 써줘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이 렌즈를 바꿨다 꼈다 이 아답터를 바꿨다 꼈다 하는 걸 귀찮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저부터도 항상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냥 접사 렌즈 하나 딱 끼고 찍는 것보다 링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걸 사용하게 되면 접사 렌즈하고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요 그냥 링만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링
링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접사 렌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접사 렌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리코드를 연장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후진 운동을 할 수 있는 헬리코드를 연장하는 게 접사 렌즈다. 그게 단순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접사 링을 꽂아준다는 것 자체가 헬리코드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 렌즈의 전후진 운동의 효과 폭만큼 넓혀준다라는 기능을 하는 게 접사 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안에 아무런 광학적인 재질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렌즈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링, 쇠로 된 링, 플라스틱으로 된 링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링 앞에 끼는 렌즈의 퀄리티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접사링을 끼므로 해서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퀄리티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접사 렌즈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 단지 꼈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걸 끼게 되면 접사 렌즈의 효과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1대1까지는 만약 너무 작은 대상이다, 뭐 벌이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대상을 찍을 때는 1대1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마이크로 렌즈가 만약에 있으면 접사 렌즈를 링 앞에다 끼게 되면 아주 그냥 그 대상에 딱 붙어서까지도 찍을 수 있는 초극단적인 접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끼므로 해서 웬만한 거리까지의 접사는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링, 한 세트로 된 세 개의 링만 가지고도 접사 렌즈의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에 전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우수한 접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익스텐션 튜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이런 익스텐션 튜브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사 렌즈에 대한 구입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접사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사 벨로즈라고 해서 포커싱 벨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 그 자료 사진인데요. 생긴 건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벨로즈에 제가 접사 렌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형 카메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사 렌즈가 따로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벨로즈만 연장시켜주면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벨로즈인데, 그래서 이 포커싱 벨로즈는 요게 주름막이 펴졌다 접혔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리코드를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름통만 중간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렌즈가 갖고 있는 퀄리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하는 렌즈의 퀄리티가 좋다라 그러면 완벽한 접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최단 근접거리가 중간 링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좀 더 정밀한 접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 링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선택된 그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벨로즈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그 접근을, 그러니까 근접 거리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정밀하고 내가 원하는 그 크기대로 접사가 가능한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요 포커싱 벨로즈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요즘 보이실지 몰라도 요거 지금 캐논에서 나왔던 건데요. 지금 제가 학원을 정리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게 캐논인데, 캐논. 요즘은 이런 브랜드에서는 나오질 않고 그 중국산으로 나오는 게, 제가 시각 자료로 사용하려고 없어져 갖고 막 찾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않은데 구입을 했더니 좀 약간 어설퍼요. 엉성하고 어설프지만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엉성한 거에 비해서 이 퀄리티는 떨어지질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중간 익스텐션 튜브는 지금도 많이 구입할 수가 있고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포커싱 벨로즈는 구입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익스텐션 튜브로 사용해 주시면은 되는데, 하여튼 특징은 요 벨로우즈는 중간링보다 좀 더 섬세한 촬영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좀 더 정밀하고 섬세한 접사가 가능한 이거고,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는다. 중간링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라도 이런 걸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접사 도구로서 아주 완벽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크로즈업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세 개를 다 껴서 사용도 가능하고 하나씩 껴서, 그러니까 중간님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 두 개만 껴도 되고 하나만 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사의 그 크기나 이 촬영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광학적인 재질이 들어간 거고, 접사 액세서리 중에 앞에서 봤던 익스텐션 튜브나 포커싱 벨로이즈에 비해서 가격도 훨씬 또 싼데 그 이 광학적인 재질 유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이 내가 사용하는 렌즈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질 수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도 뭐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뭐 접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스캐너가 많아가지고 뭐 복사 촬영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굳이 카메라로 할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뭐 스캐너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같이 뭐 학원 같은 경우에 시각 자료나 자료 사진을 카피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복사할 때 단순한 복사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요 크로즈업 필터입니다. 크로즈업 필터라 이거 정밀한 복사나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사를 원할 때, 그러니까 아주 그 접사 렌즈와 같은 그런 아주 정밀하고 하이 퀄리티의 접사 사진을 원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사진이나 자료나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한 복사를 원할 때는 뭐 그 가격이 싼 것만큼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크로즈업 필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게 세 가지가 있고, 뭐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뭘 씁니까? 스마트폰을 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사진 찍으러 나가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촬영 장소에 도착하면은 카메라부터 만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전화기부터 들어가고 바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촬영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사진 찍는 환경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되질 않아서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많이 찍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바로 이 스마트폰 갖고 올려야 될 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옮기든가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인스타에 올리든가 이렇게 번거로운 것보다 이 전화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편리한 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이걸로 하나 찍고 올 거라는 그런 후회를 한 적도 있죠. 근데 별로 사용을 안 해봐갖고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도 제가 옛날에 한번 찍어봤는데, 지금 쓰는 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해봤는데 이 클로즈업 촬영이 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크로즈업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접사. 요게 지금 제가 사용했던 그런 그 스마트폰으로 접사한 거거든요. 벚꽃입니다. 벚꽃. 굉장히 작은 꽃인데도 이 정도로 크로즈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접사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는 것까지 따지면 네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중간링 익스텐션 튜브고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으로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출도 수동이고 초점도 수동입니다. 그 렌즈는 그걸 내가 극복해서 접사 기능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도 접사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불편하다 했을 때는 중간링이나 뭐 하다못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접사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접사 렌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